건강을 해치는 당의 비밀 두 번째도 살펴볼게요. 고혈압, 동맥경화에 소금보다도 설탕이 치명적이다. 아, 진짜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교수님? 네, 사실 소금과 설탕 모두 적당량 사용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설탕도 그 못지않게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당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빨리 흡수가 되고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게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쓰이지 않으면 결국은 남는 것이 몸에 저장되는데 이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비만이 결국 뭐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동맥경화, 각종 심혈관 질환,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쓸 때 쓰더라도 과하지 않게 써야겠고요. 그다음 보면은 당분을 많이 먹으면 치매도 빨리 온다. 이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네, 과장이라기보다 이제 많이 먹는다는 것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뇌와 당분의 관계는 조금 애매한 관계인데 예. 뇌가 잘 작동을 하려면 당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적당한 양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뭐 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으로 미세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미세 혈관의 질환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도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지속을 시킨다거나 미세 혈관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치매와 관련돼 있는 각종 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각종 노폐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 섭취가 과다하면 그런 인지 기능의 저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일례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당뇨병이 사실 당분과 많이 관련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네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인지 기능 저하라던가 이제 그런 치매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면 인지 기능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네, 치매 말고도 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당의 비밀은 당분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돼서 뇌를 교란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박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음식 중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제 중독 성향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음식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져들기 쉬운 맛이 단맛입니다. 이런 단순당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마치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뇌를 자극을 해서 막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극적인 단맛 같은 경우는 뇌에 이제 쾌락 중추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시켜서 이제 뭐 기쁨이라던가 포만감, 쾌락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개는 일정한 양이 들어가서 이제 기쁨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양을 자극을 줘야지만 비슷한 정도의 그런 쾌락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많은 양이 들어가는 중독 성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이나 뭐 니코틴 같은 이런 것과 네. 비슷하게 중독 성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맛은 있지만 무서운 두 얼굴의 당분인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여름 음식들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당분들이 숨어 있다 그래요. 하나씩 좀 색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당분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뭘까요? 짠! 아우, 지금도 캔커피. 마셨습니다. 당분이 네. 참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박 네, 교수님?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캔커피 하나에 당분량을 환산하면 21g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1g 하면 저게 과연 몇 g일까가 궁금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 각설탕 아시죠? 네. 각설탕이 제조회사마다 틀리는데 보통 2.7에서 한 3.4g 정도예요. 평균 3g 정도인데 저 각설탕 함량이 약 7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네.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당류 섭취량을 일일 50g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음료 한 잔만으로도 벌써 21g을 먹기 때문에 50% 정도로 먹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저게 많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설탕으로 7개 먹으라 그러면 우리 못 먹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짜잔! 짠! 밥 먹을 때 먹는 콜라 사이다. 네, 우리가 고기 같은 어느 정도 거, 들어있나요? 뭐 햄버거, 치킨 먹을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네. 콜라 사이다 먹는데 저기도 당분 함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열량 하나를 보면 95 내지 1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그냥 열량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할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걷는 거 네. 90 내지 100km 소비를 하려면 40분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35분 정도로 해야 안 되고요. 먹어, 안 먹어.
축구는 26분. 그리고 여러분들 에어로빅도 21분 정도로 해야 되고요. 예. 등산도 17분 정도로 해야만이 저 소비되는 열량만큼이 들어있습니다. 당분으로 각설탕으로 아까 환산해도 저기도 마찬가지로 약 7개 정도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먹는 이 탄산음료가 한 잔에도 저렇게 많은 그래서 저렇게 많은 운동을 해야만이 소비되는 열량이 숨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삼겹살 먹으면서 막 탄산음료 3잔씩은 먹었는데 치킨 먹을 때 꼭 먹는데 진짜. 7시간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오렌지 주스라 이거는 네. 생과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함량이에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는 게 내가 직접 오렌지를 착즙을 해서 먹는 네. 것과 주스를 사서 먹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착즙을 해서 먹는 건 오렌지 과일 하나만을 먹을 뿐이지만 저렇게 가공된 주스는 실은 가공 과정에서 저거를 착즙을 해서 농축을 해서 다시 희석해서 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제조 회사마다 오렌지 함량도 틀리지만 보통 17 내지 18g 정도가 들어있어서 꽤 각설탕 양으로 환산을 하면 6개 정도가 6개. 들어있습니다. 예.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함유량이 저렇게 200ml 한 잔에도 6개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 하나를 그냥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음료를 편리하게 드시려면 저것도 감안을 하시고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돼. 당분의 왕들이 있어. 우리 진짜 여름에 자주 먹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옆에 뭐예요? 팥빙수. 이거 얼음 아니에요?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네, 사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좀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 섭취하면 당분 한 20에서 많게는 40g까지도 섭취를 한다 그래요. 이걸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3g짜리 한 7개에서 14개 정도까지 이거 해당- 14개. 상당히 많은 하나가 양을 됐구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팥빙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음만 갈아서 먹진 않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맞아요. 이제 팥을 졸여서 그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이 첨가가 되고 연유라든가 시럽이라든가 저기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더 추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당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한 80g 정도의 당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각설탕으로 한 29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 없이 먹기에는 당의 부담이 너무 큰 음식들입니다. 야, 정말 아니 저는 너무 충격인데요. 배신이죠,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캔커피 한 잔 하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사이다 마시고 피곤할 때 오렌지 주스에 아이스크림 팥빙수 먹거든요. 네. 각설탕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0개 돼요. 각설탕. 100개? 정말. 아니 나 중독 아니에요? 중독 너무 걱정되는데. 근데 이거 네. 방송 보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먹고 있는데 전혀 맞아, 실수처럼 맞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중독은 아닌지 고민이 될 텐데요. 그래서 중독인지 알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네, 이런 증상 당신이 당했다는 신호인데요. 첫 번째는 신맛 나는 과일보다는 단맛 나는 과일이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면 초콜릿, 케이크가 당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도 3번은 원두커피보다 달달한 미스커피가 이거 뭐 말이라고 해. 네 번째. 배고프지 않은데 뭔가 늘 먹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요거 5번째 손 닿는 곳에 과자 초콜릿이 항상 있다. 그다음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찾게 되죠. 들어가죠. 예. 아니 마지막 늘 다이어트 하지만 효과가 없다. 아이고 어떡해. 어우 이거 너무 확실한데요. 저는 한 5개 정도 해당되는데요. 예. 대기예요. 아니 저는 뭐 네, 진짜 몇 개.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이 중에서 네. 3가지만 넘어도 당분에 중독돼 있다는 신호. 어떻게? 교수님 이거 맞습니까? 네, 뭐 좀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 맞습니다. 저 7가지 증상 하나하나 자체가 다 하나씩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독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막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맞아. 생기는데 이 7가지 중에 사실은 6개가 다 합쳐지면 7번이 되는 거죠. 근데 6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맞아요. 2번과 4번과 6번입니다. 먹지 않는 상태에서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자꾸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갈망이. 이제 배가 부른데도 다른 걸 더 강하게 자극을 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제 단 것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진짜 늘 갈망이 심해요. 불안해요.